쉽게 말해서 매물이 왜 증가할까요? 그건 역전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사놨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뭐 집을 팔아서든 어쨌든 전세를 돌려줘야 되고 그 리스크에 대응해야 되는 거죠. 불확실성에.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역전세 문제는 매물하고도 연결되고 그리고 집값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전세 문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또 심각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세 가격을 잘 보시면 가격처럼 조금씩 회복하고 있긴 해요. 네. 월별로 하면. 그런데 전세 가격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2년 전과 비교해야 돼요. 아, 전세는 2년 계약이니까요. 네. 계속. 예. 네. 그래서 지금 가격과 월별 등락률은 의미가 없다. 2년 전 가격보다 얼마나 떨어졌냐가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잘 보시면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쉽게 말해서 2021년 하반기가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쌌어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하반기에 하락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정부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막 집을 헐값에 팔아서 전세 돌려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단서 조항을 보면 DTI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갭 투자 중에서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전세 보증금 대출이 쉽지 않을 거예요. 반환금 대출이. 일단 소득을 기반으로 한 대출이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전세금 돌려줄 것도 없어 돈도 없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 집에 누가 전세를 들어갑니까? 좀 불안하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아무리 보험을 들어놔도. 보험 들어놔도 문제가 복잡하고 그 보험 받으려면 몇 달 기다려. 그런 집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필요할 거야. 뭐냐면 전세가를 또 낮춰줘야 할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전세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아주 근원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제 2번 그래프 한번 봐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생태계가 그러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시면 이 그래프는 자가 점유율이에요. 네. 자가 점유율은 자기가 보유한 집에 사는 비율. 서울을 한번 보세요. 서울은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3.5%밖에 안 돼요. 제일 왼쪽에 오렌지색 표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이 역전세는 진짜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자기 집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가 보유한 집에. 근데 자기가 집을 사놨는데 그 집을 다 전세든지 월세를 둬서 이 문제가 의외로 되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전세값도 계속 떨어지거나 약보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2년 전 가격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네네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전세 가격도 회복되고 있다. 그거는 월별이에요. 네. 회복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회복될 수 있죠. 떨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그 전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격차는 더 커지는 거예요. 하반기가 갈수록. 이게 의미 있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렇게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고 역전세난의 여파가 있으면 이게 다시 집값을 또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그렇죠. 역전세 문제가 생기면 또 집을 투자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집을 이거 계속 갖고 가야 돼? 팔아서 이제 청산을 좀 할까?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도 역전세 문제가 전 크다고 봅니다. 지금 매물이 뭐 사상 최대다 그러면 그 안에는 역전세난의 여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파는 물량도 있겠지만 네. 그건 소수고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전세를 끼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었으면 최근에 금리 인상되는데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이자를 안 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젠 전세를 돌려줘야 되고 어쨌든 대출이 일으키면 내가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러면서 네. 뭔가 내가 실제적으로 이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송 기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집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있을 때 네네. 매각을 안 했다면. 네.
집값 올랐다 떨어지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집값 오를 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집을 보유하고만 있다면 나한테 금전적 이득이 없어요. 팔질 않았으니까. 그냥 지수만 오르는 거예요. 네. 그죠? 똑같이 팔지만 않았으면. 그렇다고 해서 벽돌 하나씩 팔 수는 없으니까. 그게 부동산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 자동적으로 집주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전세가를 올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심리가 생겨나는데, 그 집값이 오를 때 전세가가 오르는 건 그건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미실현 이익이 실현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대부분 다 씁니다. 네. 또 집을 산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자기가 써요.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서 안전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고, 나한테 실제적인 이제는 자산 감소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 굳이 집값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집을.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이 전세 가격 하락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아주 독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절대 가격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건 IMF 이후 처음이에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아주 단순하게 실질 가격 말고 명목 가격으로만 보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복잡해지죠. 그리고 네. 많이 갖고 있을수록. 또 하반기에 또 입주 물량도 증가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더 혼동스럽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임차인들도 불안한 거고 임대인들도 불안한 거고. 사실 임대인들이 불안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네. 헤어질 것은. 예. 지금 임대인들이 뭐 전세금 어떻게 돌려줘야지 많이 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새로 받아서 돌려주면 되고, 또 날짜 맞춰서 그냥 하고, 그리고 오래 산다 그러면 올려줘 이런 거고,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관행이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가 되게 클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